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아침 7시 45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어제는 뉴욕 증시가 크리스마스 연휴입니다. 미국은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라 대체 휴일로 월요일, 어제가 이제 미국의 월요일인데요. 연휴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를 움직일 만한 어떤 기준점이 없어서 이 뚜렷하게 움직일 만한 호재도 지금 악재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증시 주변에 이 고객 예탁금 사정을 보시면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43조, 뭐 44조도 떨어져 가지고 정말 최저입니다. 43조까지 떨어진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반짝 올랐다가 오전에는 반짝 올랐다가 오후에는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 또 우리 국내 뉴스를 살펴보면요. 정치인이 대거 지금 사면하면서 신년 특사 오늘 단행합니다. 이 김경수 특별 사면을 할 것 같은데요. 복권 없는 사면, 이렇게 김경수 경남지사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이런 사면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김기춘 비서실장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많은 이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대거 신년 특사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뭐 많은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 MB 그리고 김경수 MB는 사면 복권까지 할 것 같고요. 김경수는 사면만 하고 복권이 없는, 그래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이러한 그 사면을 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모아 데이터, 이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또 디지털 플랫폼 전략이 내일 정부에서 발표할 것 같은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가지고 또 챗봇, 챗 GDP, 이 컴퓨터로 글을 질문했을 때 글을 만들어내는, 또 그림을 만들어내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 챗 GPT와 관련한 이런 관련해 가지고 1월 5일 날, 내년 1월 5일 날 CES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요. 이 AI 인공지능이 이 CES에서의 아주 큰 화두입니다. 어제 모아 데이터가 하루 종일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종가 매매 종목으로 대응했다가 이와 같이 크게 상승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오늘 또 한번 큰 이런 그 하락, 모아 데이터, 죄송합니다. 이 모아 데이터인데요. 다른 걸 갖고 말씀드렸네요. 이와 같이 금요일 날 크게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요. 이게 매집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봉상의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종일 흘러내렸습니다. 아침에 갭 하락한 이후에 1단계로 또 그 다음에 2단계로 이렇게 흘러내린 상황에 2,430원, 2,500원대가 깨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아 데이터 많은 이러한 그 호재들을 갖고 있고요. 이슈들을,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보다 더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올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런 이슈로 또 이재용의 삼성, 그리고 네옴시티, 데이터 관련 이러한 그 또 관련해 가지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 장중에 10시 한 30분 정도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이착륙을 금지시켰다. 합참에서 이런 그 비행기 이착륙을 금지시킨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한 7시간 동안 헤집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가지고 백악관에서 우리나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북부지방, 강화 그리고 파주 상공을 침범해 가지고 우리 군이 대응했는데 우리나라 비행기 한 대가 또 추락을 했습니다. 이런 어제 큰 일이 있었는데요. 빅텍이라든가 퍼스텍이 장 마감하고 그래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다음 달 1월 8일부터 입국 후 격리하는 그리고 검사하는 것을 폐지합니다. 강도 높은 코로나 방역 정책, 제로 정책을 실시했던 중국이 이제 1월 8일 날 입국자 시설 격리 조치를 폐지하면서 5일간 그동안 시설 격리 없이 일정 기간 자택 격리하는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만 하는 이러한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입국 방역 절차가 간소화된 중국, 앞으로 리오프닝 국경이 개방되면서 홍콩도 또 열릴 거고요. 이 입국 후 PCR 검사를 없애고 출국 48시간 전에 PCR 검사 결과 음성 나왔다. 그러면 이제 중국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국이 이제 국경이 개방되는 리오프닝이 움직일 만한 이런 아주 큰 속보인데요. 어제 저녁 12시 넘어가지고 이 속보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물가가 또 오를 만큼 올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습니다. 소비자의 물가 전망 지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러한 12월 소비자 동향을 또 조사 발표할 건데요. 아마 좀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이 상승하는 이런 안정적인 좀 상황이 금리 인상에 또 브레이크가 걸려서 우리에게는 좋은 현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날씨가 굉장히 그동안 추웠는데 조금 그래도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서울에 지금 영하 8도입니다. 이 세밋을 앞두고 또 연말을 앞두고 오늘 전국이 또 강추인데요. 그래도 낮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0도씨 위에서 움직이니까 너무 추웠다가 영상의 기온을 보이니까 상당히 따뜻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한파특보가 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건강 챙기면서 오늘 하루 또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입국자 시설격리 폐지하는 이러한 1월 8일 날 시행하는 이러한 시설격리 폐지 아주 호재고요. 이런 것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 움직일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거래 수수료를 중국이 지원하는 이런 정책이 또 발표되면서 상해 지수가 어제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아직 코스닥이 694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700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17포인트로 그나마 2300선을 잘 지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돈 수급이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좋은 요소도 없고요. 방향을 지금 잃었습니다. 뉴욕 증시도 휴장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과 일본 증시에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상황 보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3월 8일 날 내년 3월 8일 날 전당대회를 할 겁니다. 나경원이 출마를 할지 또 유승민이 출마를 할지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칙 룰이 확정되면서 당권 경쟁에 이제 속도가 붙었습니다. 친윤 후보 연대 이런 합종 연행 여론조사의 높은 지지율을 지금 받고 있는 나경원 등판을 할지 이게 출마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유승민은 아마 출마를 해도 아마 상당히 망신을 당할 걸로 보입니다. 당원 100%
이 투표이기 때문에요. 유승민은 당원한테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것이다. 이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3월 8일 날 전당대회를 이제 개최하게 되면은 앞으로 국민 여론조사 지금까지 30%를 했던 걸 배제하고 완전히 윤심의 이 비중이 한층 확대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친윤 후보가 김기현 그리고 권성동, 범친윤 후보는 이제 조경태, 윤상현, 또 안철수 뭐 이렇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원내 친윤 후보 중에 누구도 대세론을 지금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김기현, 권성동 지금 누구도 지금 대세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요. 비윤 당권 주자로 꼽히는 그 유승민 뭐 출마 가능성은 좀 있지만은 이게 역선택이기 때문에 아마 100% 전당대 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대표 상위 2인을 대상으로요 또 결선 투표까지 치르니까 이런 안전장치까지 마련한 이러한 그 국민의힘 정치권 안에서 이제 여당의 이 여러 가지 한동훈 관련주들, 유승민 관련주가 과연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도 등판을 할지, 안철수 관련주들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런 정치 테마주 움직임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중국의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서 환자가 넘치고 사망자가 넘쳐서 장례 서비스까지 중단된 상황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감기약 대란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 앞으로 감기약과 관련해 가지고 좀 움직임이 있을 건데요. 오늘 2+1로 관심주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아데이터가 종가매매 종목이고요. 그리고 일동제약 감기약 사재기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요. 이 대마 관련 또 의료 관련 또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이런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또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일약품과 일동제약 이 두 종목이 오늘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의 그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암 치료제를 먹으면서 전쟁을 하고 있다. 완전 막바지에 다다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푸틴이 시진핑과 중국 시진핑하고 회담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세 속에서 푸틴이 평화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도 이런 말들이 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도 이제 우크라 재건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타델리는 물이 건너갔지만은 제니어리 효과 내년 1월에 기대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면요 내일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뵙기 2022년 이 장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더 잘 대응하면서 또 이 시장 잘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로 또 초유의 경제 위기를 맞은 2023년도를 어떻게 맞고 이어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중국의 2억 5천만 명이 또 다른 변이 우려로 굉장히 지금 코로나 패닉 상태인데요. 그런데도 내년 1월 8일 날 중국이 국경을 개방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악재와 또 호재가 같이 맞물려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종잡을 수 없지만은 시장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아주 약세장입니다. 어제는 뇌 먹는 아메바 관련해서 뇌를 먹는 아메바 국내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요. 이 웹스가 그와 같이 뇌 먹는 아메바 관련주입니다. 상한가 치고 올라왔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오늘은 좀 약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4년 3년 CES 라스베가스에서 1월 5일부터 열리는 가전 박람회에 메타버스, XR 이런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무가 우리가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 지지난주에 이제 이 추천주였는데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제 반등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수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나무가 1월 5일 CES 메타버스 이 관련 대장주인데요. 이 대장주 역할을 어제 톡톡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소 포화도 관련해서 중국에 지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 메디아나 같은 이런 그 산소 포화도 관련주들 움직이고요. 바이오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2억 5천만 명의 확진자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의약품 사재기도 굉장히 이어지고 의약품이 그래서 제약자만 붙었다 그러면 움직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이런 그 관련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감기약과 관련해서 일동제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동홀딩스도 그렇고요. 시오노기 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중국 수출, 또 감기약, 사재기 이런 것들이 일동제약의 상승의 분위기가 또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아주 작은 테마 중에 성공 투자로 같이 이끌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또 하루 매매 아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